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막연한 두려움에서 이해가 되면은 그래도 좀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암이 어떻게 전이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통계적으로 암 사망 전체 원인 중에 약 90%가 전이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전이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 이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자, 이제 처음에 원발병소에서 암세포가 증식을 합니다. 쭉 자라나다가 주변으로 침범을 한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좀 멀리 있는 곳에 가서 다시 혈관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으면 좀 되게 간단해 보이죠? 이걸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전체 암에서 80%에서 90% 정도는 상피세포에서 유래한 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상피세포가 도대체 뭐냐? 상피세포라는 건요, 우리 몸에서 제일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도 상피세포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통과하는 장기 조직 중에서 음식물과 맞닿아 있는 쪽, 그런 쪽들이 다 상피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암에서 대부분은 다 이 상피세포에서 시작을 해요. 이 상피세포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제일 독특한 점이 얘는 세포가 위쪽, 아래쪽, 옆쪽 이 각 면마다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석처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반대되는 극끼리는 좀 달라붙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이 극성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세포들이랑 이렇게 찰싹 하고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상피세포의 특징은 주변 세포들과 결합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결합력이 좋게 딱 달라붙다 보니까 모양 자체도 약간 좀 네모난 달라붙기 좋은 그런 규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큐보이달 쉐입, 입방체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피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극성이 있어서 접착을 잘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는 혼자서 이동을 잘 못해요. 옆에 애들이랑 다 달라붙어서.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세포들이 원래 있는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상피세포의 특성은 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들이 원래 자리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상피세포의 특성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상피세포가 중간엽이라는 종류의 세포로 바뀌었다. 그래서 상피 중간엽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피 중간엽 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상피세포가 자기 자리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엽 세포는 뭐길래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느냐? 일단 생긴 것부터가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뾰족뾰족하게 좀 생겼죠? 이걸 우리가 스핀들 쉐입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좀 양옆이 뾰족한 모양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얘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겨서 주변으로 좀 파고들기를 잘합니다. 상피세포와는 다르게 얘는 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세포들끼리 달라붙지를 못해서 혼자 그냥 떨어져 나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중간엽 세포는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도 잘하고 주변 조직으로 파고드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얘는 다른 종류의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줄기세포랑 비슷하죠. 근데 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중간엽 세포는 분할할 수 있는 세포의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림으로 보자면 처음에 이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상피세포에서 암이 시작을 해서 쭉 자라다가 이제 나는 좀 전이를 해야겠다 싶으면 얘네들이
이 상태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중간엽 세포로 모양을 바꿉니다. 모양을 바꾸는 순간 옆에 있는 세포들과의 접착은 끊어지고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바뀌어서 이 밑에 있는 다른 조직으로 침투를 하면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암세포는 전이를 할 준비를 끝낸 겁니다. 근데 이 EMT라는 과정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없던 게 새로 만들어진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얘는 원래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리 과정이에요. 우리 뱃속에 임신해 있을 때 태아 상태에서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도 이 EMT 과정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세포가 이만큼 손상이 됐을 때 그 손상된 세포를 채우기 위해서 이 EMT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상처가 회복하면서 우리가 딱지가 앉기도 하잖아요. 그 딱지가 생기는 것도 이 EMT 과정의 일부다. 그래서 EMT라는 거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생리 과정인데 암세포가 그거를 본인한테 유리하게 바꿔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의 EMT는 정상적인 EMT랑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적인 EMT는 이 네모난 상피세포에서 중간엽세포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암세포의 EMT는 상피세포의 특성도 가지고 중간엽세포의 특성도 가지고 둘 다 가지는 이 혼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형식을 가집니다. 이 하이브리드 형식을 가지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싶으시겠지만 이게 전이에 있어서는 되게 치명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중간엽 세포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얘네들은 주변 세포랑 접착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와요. 혼자 떨어져 나오면은 혈관 이동하다가 면역세포한테 잡아먹히고 다른 곳까지 도달을 하더라도 거기서 종양을 만드는 게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온 세포가 전이가 돼서 종양을 형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된 형태는 이 중간엽 세포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 특징하고 상피세포에 접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모두 가지기 때문에 얘는 뭉터기로 떨어져 나와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제일 앞쪽에 있는 세포는 약간 중간엽 세포의 이동성이 강한 측면을 좀 많이 가져요. 근데 그 뒤쪽에 달라붙어 있는 세포는 결합을 잘하는 상피세포의 특징을 잘 가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리더격으로 이동성을 가지면서 주변으로 막 파고들어서 이동을 하면 뒤쪽에 있는 애들은 착 달라붙어서 군집을 이루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살아남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얘네들은 살아남는데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곳에 도달을 해서도 혼자 살아남는 것보다는 다 같이 있을 때 살아남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전이 된 곳에서 종양 형성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된 형태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전이에는 유리하다. 전이에서 종양세포로 발전하기까지도 굉장히 쉽다. 이렇게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EMT를 조절을 한다는 것이 암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는요. 전이를 막고 암의 발생 부위를 딱 그 원발 병소, 딱 그 국소적인 부분으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암이 그 자리에 딱 요만큼만 있으면은 치료하기도 굉장히 쉽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기수가 4기가 넘어서 암이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EMT고 뭐고 전이가 다 일어났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이가 된 상태에서도 이 EMT라는 과정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암세포가 원래 있던 부위에서 끊임없이 전이 된 곳으로 이동을 해 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는 정착하는 게 힘들었지만 이미 전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양세포가 자라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온 암세포가 여기서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가 돼서 종양의 증식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가 된 후기 질병 단계에서도 이 EMT라는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EMT가 단순히 전이에만 관여를 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EMT라는 거는 암의 기수와는 상관없이, 전이와는 상관없이 암 치료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을 수 있는 세포사라는 과정을 이 EMT를 거침으로써 인해서 다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EMT라는 과정에 빠지면은 암세포가 증식을 약간 멈추고 휴지기에 빠져요. 쉬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세포 독성 항암제는 어떤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빠르게 증식하는 걸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세포 독성 항암제 내성이 생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EMT 과정에서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들어온 거를 굉장히 잘 내보낼 수 있게 하는 통로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약물 전체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뿐만 아니라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서도 다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EMT라는 게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EMT라는 게 언제 그러면은 좀 유발이 되느냐 하고 봤더니 얘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일어날 때, 특히 그 염증이 한두 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극이 될 때 이 EMT라는 과정이 가장 잘 촉진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EMT를 무작정 다 억제하고 다 막는 게 능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EMT가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EMT를 억제를 해버리면 우리 몸에서 상처가 회복이 될 때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까지도 막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회복하는데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EMT가 상피세포에서 이동성이 좋은 중간엽 세포로 바뀌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암이 멀리 이동을 해서 다시 정착을 하려면 또 중간엽 세포에서 상피세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거기서 이제 결합을 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EMT를 억제하면 그 반대 과정인 정착하는 과정이 또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떨어져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암세포들이 EMT를 억제하게 되면 다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착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이가 약간 촉진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또 EMT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했듯이 세포가 분열하는 분열 단계에서 약간 휴지기에 빠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종양이 성장하는 게 약간 늦춰질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모순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 EMT를 막아버리면 일부 우리한테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암세포가 전이되는 거는 막으면서 우리 몸에는 해가 되지 않게 이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치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로 연구가 되었냐면요. 일단 표준 치료,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EMT 과정을 촉진을 시킨다라고 연구가 나왔어요. 세포독성 항암제 중에서도 미세 소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항암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빈카 알칼로이드 계열의 항암제라고 하는데, 이 항암제들은 중간엽 세포로 전환되는 거를 막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 EMT 과정이 억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항암제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병원에서도 이 여러 종류의 항암제를 그런 의미에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약물 개발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 부작용을 없애면서도
충분히 암세포의 EMT를 억제하고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공략법들은 이렇게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연구가 되는 거는 EMT가 언제 유발이 된다고 했죠? 염증이 있을 때.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 발생하는 염증 인자들을 조절을 하는 거 위주로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개발되어지고 있는 약물들은 특정 염증에서 유발되는 특정 경로나 아니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특정 단백질 이런 거 하나를 타겟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해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세포 재생에 관여하는 부분까지도 억제를 해버리게 돼서 부작용을 좀 어떻게 피하면서 이 약의 개발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약물이 개발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중국에서도 이제 한약을 좀 많이 쓰는 상황이거든요. 한약재 중에서도 이 EMT를 억제하는 약물이 있나? 좀 본 거예요. 상당히 많은 약재들이 이 EMT라는 과정을 억제를 하는데 관여를 하는데 얘는 이 앞에서 연구되고 있는 약물이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 앞서서 연구가 되고 있던 약물들은 대부분 타겟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염증 인자 하나를 억제하거나 경로 하나를 억제하거나.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런 한약 같은 경우는 염증 인자 여러 개, 신호전달 경로 여러 개를 동시에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죠? 이 뒤에 것들도 다중적인 목표를 컨트롤을 한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과는 약간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들이 전부 암을 타겟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한약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다른 것에서도 이제 치료용으로 쓰고 있는 약들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랑 연관성도 있더라라는 연구들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게 약간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결국 암의 전이라는 거는 암의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EMT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EMT는 암의 전이에도 관여를 하고 항암 치료에 있어서 약물의 내성을 키우는데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암세포가 줄기세포적인 특징을 가지게 하는데도 관여를 해서 초기 기수 단계나 아니면은 내가 전이가 된 그 사기 이후의 단계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이라는 질병 모든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EMT라는 거는 염증, 그 중에서도 반복적인, 지속적인 염증 자극에 의해서 유도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EMT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몸에 생리적인 EMT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의 EMT만 조절하는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